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지니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우리죠. 글 한 줄에 한 번 더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길 바라요. 연습이 꼭 필요한 분야, 자존감 키우기. 지난번에 이어 정영욱 작가의 책 나를 사랑하는 연습 두 번째 낭독 시작합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거죠.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때로 그 어느 조언과 조력보다도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죠.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길을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져도 비교는 트지 않았으면 합니다. 흔히들 친근한 사이가 되면 무엇을 튼다란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색했던 직장 동료들끼리 반말을 튼다, 친구들끼리 장난 섞인 욕을 튼다, 부부 사이에서 방귀를 튼다, 이런 것들 말이죠. 가까워진 만큼 서로에게 편한 마음이 생기고 편한 마음이 생긴 만큼 나름 감춰왔던 껍데기를 하나둘 벗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튼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덜 숨긴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것이 조금은 추한 모습이고 보기 싫은 모습일지라도 서로의 이해를 통해 날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해져도 트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비교가 오가기 마련입니다. 누군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주냐? 누군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가장 와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다소 무겁습니다. 비교당한 상대는 생각보다 큰 수치심을 느낍니다. 박탈감을 얻으며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비교는 관계의 깊이만큼 앙심을 품게 합니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했던 사람일수록 비교는 더 큰 미움이 되어 돌아오게 합니다. 더 큰 상실이 되어 마음속에 남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워지고 편해진다 해도 비교를 트는 관계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 이미 소중합니다. 서로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질타할 필요 없고 나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깎아내려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다지고 인맥을 넓혀갈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을 필요에 맞추곤 합니다. 서로가 도움될 것을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만나게 되고 그만큼 금방 친해지죠. 하지만 그렇게 다진 인맥들은 내가 필요함을 충족시키지 못할 땐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딱히 단정할 순 없습니다. 관계를 필요에 의해 구분하는 상대도 또 그런 의도로 접근한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관계를 넓혀가려거든 조금은 독해져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어진다면 상대는 언제이고 날 떠날 것이라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상황에 주변인까지 떠나가 버리면 상처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서로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를 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집중해서 관계를 다진다면 절대 그런 관계는 오지 않을 테죠. 내가 필요성을 따지면 꼭 필요성을 찾는 상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인연에서만큼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필요해지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야 하지만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서 미루고 미뤄 구입하는 물건이 있는 반면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사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필요를 사기보단 마음을 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는 둘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결국 서로가 필요해지는 소중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관계는 내가 대해준 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 움직이면 관계도 필요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면 관계 또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줄 겁니다. 필요로 사이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이를 촘촘히 채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1.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2.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3.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4. 둘 사이의 교집합 이외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5.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6.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7.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법인 줄 알았지만 머리가 슬슬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닌 스스로에게 있으며 판단은 내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때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할 일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의견 다툼은 내 머리가 커질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심한 때에는 그런 부모님과의 단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든 부모님의 생각이 옳든 사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어떤 것의 진위나 논리는 그다지 쓸모없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머리가 커졌으니까 혹은 그동안 참아 살았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고 나가 홀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해주는 척 고개 숙여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 큰 온도차의 시대를 겪어왔고 겪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은 네일샵에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은 초등학생 용돈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많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았으며 지금은 소수의 가족과 누구 하나 탈 없이 살아남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변화에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 급성장해버렸고 그들은 그 변화에 대해 적응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우리의 생각에는 꼰대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낡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그들의 낡음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고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키워준 그들에 대한 최소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저지른 철없는 행동과 이해가지 못할 행동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감아준 분들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식이 아닌 진심이 오갔으면 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가 오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존중이 오갔으면 합니다. 부모도 사람이다. 어릴 적에는 아빠가 슈퍼맨, 엄마가 원더우먼인 줄 알았다. 아빠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엄마는 언제까지 내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늙지 않을 거란 생각을 미련하게 가지고 살았다. 아빠는 늘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엄마는 늘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이런 미련한 생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도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고 삶의 정답을 완벽히 알지도 못한다. 사람이기에 늙고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다. 사람이기에 시기도 있고 미움을 가지고 산다. 보상 심리도 있을 것이며 기대라는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겉으론 어떤 걸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을 받고 싶을 것이며 동시에 서운함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에 대해 보답할 능력이 되는데도 자신의 삶에만 빠져 살며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 그들도 앞으로의 노후가 두려울 것이며
시간이 가며 힘이 약해지고 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강해졌다고 해서 그들을 홀대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이 가장 약할 때 언제나 방패막을 해주던 강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참전 용사일 것이다. 결국 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자신보다 당신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지만 당신만큼이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또 그래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에 대한 보답을 게을리하지 말자. 긴 시간 동안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자. 감정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우리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빠를수록 나에게 후회가 적을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이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은 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상대를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만 상대를 찾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결국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오가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습관적인 연애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이며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쪼록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 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소한 말 하나하나 새겨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세요. 행복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해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간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사람을 만나왔건, 어떤 소문이 들리든, 어떤 평가가 들어오든 말이죠. 그 사람의 지금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의심을 품고 만남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영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묶여 있다면 사랑하는 상대를 앞에 두고도 뒤를 돌아볼 것이고 너무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대와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지나간 소문 따위를 듣는다면 가장 중요한 사랑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남의 말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이며 행동의 주체도 당신과 그 사람 둘뿐입니다. 둘뿐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미래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소문의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 앞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시간 속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에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좀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에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인 셈이죠.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해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 1.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2.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3.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4.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5.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의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6.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 지구는 둥글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다. 지금에야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이렇게 두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만 과학의 발달이 미미했던 고대는 철학자가 곧 과학자의 역할을 했다. 희대의 이름을 남긴 철학자,
즉 고대시대의 과학자는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도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었다. 바다의 지평선을 보면 알 수 있듯 지구는 큰 판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 끊임없는 토론, 그리고 연구가 거듭되어 현대 문명이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초등학생보다 아는 것이 없는 철학자라니, 과학자라니.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이는 만큼 믿는다. 사람은 단순하다. 딱 아는 만큼 보인다. 정보가 없으면 그 무언가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지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넓게 펼쳐진 초원과 바다를 보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한다. 공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내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줄 모르고 산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굳게 믿는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당신은 삶을 살아가며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데 타인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저렇게 보기 때문이다. 또 오해받고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타인은 저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당신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믿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름의 차이는 그만큼 위험하고 무거운 것이다. 예컨대 신앙, 신념, 정의, 진리, 도저히 쉽게 정의될 수 없는 것들, 캐면 캘수록 더 나오는 것들, 물으면 물을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들, 알면 알수록 다르게 믿게 되는 것들. 가볍게는 당신과 다른 행동을, 더 가볍게는 생각을, 무겁게는 신념을, 더 무겁게는 정의를 행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겨야 한다. 당신이 설득하려 마음먹고 논쟁을 펼친다 해서 상대의 시선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상대와 앞다퉈 서로가 맞다고 싸워봤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수순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 의해 변하고 성장한다. 하지만 당신이 참견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급속도로 힘들어질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답답하며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관계를 잃기도 하며 복수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받아치는 순간 내 손바닥만 계속 아픈 것이다. 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며 나의 시선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당당하게 피해주자. 어차피 정보의 차이일 뿐이며 그로 인해 보고 믿는 것의 차이일 뿐. 세상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나도 변할 마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변하지 않을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서 피해주는 게 좋은 판단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대로 믿는다. 믿는 만큼 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만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를 기억하고 살아가자.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곤 합니다. 선천적으로 무엇에 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후천적으로 무엇을 더 잘하게 되거나 못하게 되거나 하는 척도에 따라서 말이죠.
단순한 비교를 하며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꺼질 듯한 열정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며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나를 축여주는 생수가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를 하며 스스로 낮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일 뿐입니다. 꺼져가는 열정의 불씨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고 나의 목을 축여주긴커녕 병들게 할 기름을 마시는 격입니다. 지속된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낮추는 습관은 곧 사람 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특별함과 보잘것없는 척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나는 보잘것없어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특별해서 잘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마련이죠. 꾸준히 비교하고 자신을 낮추다 보면 아주 당연한 흐름의 종착역일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은 나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것을 쓸모없게 몰아갈 것입니다. 나는 그래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망상일 뿐이며 당신은 특별합니다. 진위를 따질 노력조차 아까울 정도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론 특별함의 척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된다면 단지 상대가 노력을 더했을 뿐이고 당연히 어느 면에선 당신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이미 당신이 더욱 뛰어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상황을 만나 당신은 빛을 발할 것이고 어떤 시간을 만나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보기에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코 특별하고 말고를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쓸모가 있어 값비싼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비싼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고 그만큼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와 빗대어도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